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1회차 분데스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올려드렸던 1부에서는 1번부터 7번 경기를 다뤄드렸고 2부에서는 8번부터 14번 경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해서는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풋볼살롱 멤버십 설명 동영상을 제가 자세하게 촬영을 해 두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시청을 해 주시고 풋볼살롱 멤버십에 합류를 하시면 제가 지금 현미경 분석에 활용을 하고 있는 이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이전에 미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부에서는 빠르게 8번부터 14번까지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는 헤르타 대 샬케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조금 이변이 나올 것을 예측을 하고 단통 무승부로 과감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헤르타 같은 경우에는 직전 프라이부르크 원정에서 1대4로 완패를 했는데 이 헤르타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쿠냐 선수가 최근에 이 4경기째 골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프라이부르크전에서는 경기력이 좋지 않아서 전반전만 뛰고 교체 아웃이 됐는데 그만큼 이 쿠냐 선수가 터지지 않는다면 헤르타 역시 공격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이 현 상황입니다. 쿠냐 선수가 최근에 4경기 동안 침묵을 하는 상황에서 이 코르도바 선수까지 부상으로 이 공격수 코르도바 선수까지 나오지 못했었는데 지금 코르도바 선수는 복귀가 임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르도바와 쿠냐가 터져주지 않는다면 헤르타 역시 제 아무리 샬케가 지금 마팅이가 갔다고 하더라도 샬케가 최근 감독을 교체를 했습니다. 시즌 4번째 감독 교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새 감독 체제에서 또다시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면 샬케가 그렇게까지 쉽게 헤르타에게 져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금 샬케가 헤르타만 만나면 최근에 역대 전적면에서 굉장히 압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컵대회 포함해서 1무 2패를 헤르타가 당했는데 25경기로 확대를 했을 경우에는 샬케를 상대로 4승 3무 17패라는 굉장히 열세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샬케에게 전통적으로 약해왔던 헤르타 베를린이고 에이스 공격 자원인 쿠냐 선수가 최근에 조금 경기력이 떨어졌다는 점은 샬케가 제 아무리 지금 첫 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약팀, 꼴등팀 이기는 하나 감독 교체빨을 받으면서 충분히 원정에서 무승부를 잡아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샬케가 그래도 주전 골키퍼인 론나우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훈련에서 복귀를 해서 지금 출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전 골키퍼 론나우가 골문을 지킨다면 수비력은 조금 강화될 여지가 있고 공격형 미들필더인 마르크 우트가 부상에서 복귀가 임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 자원에도 화력이 조금은 강화가 될 수 있는 샬케이고 최전방 공격수인 베니토 라만이 직전 컵 대회에서 2골이나 넣으면서 헤르타전을 앞두고 예열을 마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즌 4번째 감독인 크리스티안 그로스 감독이 굉장히 경험이 많은 감독이고 잠깐 토트넘까지 맡았던 감독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험이 유럽 쪽에서 풍부한 감독이라고 불려집니다. 이러한 베테랑 감독을 선임을 했기 때문에 이 샬케가 지금 29경기 승리가 없는데 31경기가 지금 분데스리가 역사상 최다 무승 기록이죠. 타스마니아 베를린이라고 하는 그 팀이 60년대에 기록했던 31경기 이 무승 기록이 최다인데 2경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샬키가 그러한 불명예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다만 이 헤르타를 상대로 승리까지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금 이러한 선수들이 복귀는 한다고는 하나 공격수 주전 공격수인 파시안시아가 부상 중에 있고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인 마스카렐까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또다시 활용 약화가 예상이 되는 것이 이 샬케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시안시아뿐만 아니라 백업 공격 자원들도 지금 어떤 코치진과의 이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빠지는 자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샬케가 수비도 굉장히 문제이지만 공격력 또한 처참한 것이 샬케이기 때문에 이 헤르타를 상대로 다득점까지는 조금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핵심 자원들 골키퍼 롬나우와 마르크 우트 그리고 직전
컵 대회에서 베니토 라만이라는 공격수가 2골이나 넣으면서 예열을 마쳤기 때문에 이 새 감독 체제에서 조금 각오를 다진다면 이 헤르타전에서 최대 무승부까지 잡아볼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더욱이 헤르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 수비수인 보야타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 쪽에 헤르타 쪽에 전력 누수가 있다는 점에서 샬케 역시 최대 무승부까지 잡아볼 만한 경기라고 보여지고,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시즌 네 번째 감독 교체를 단행한 샬케입니다. 주전 골키퍼 론나우를 비롯한 우투까지 복귀를 하기 때문에 전력 강화가 조금 예상이 되고, 직전 컵 대회에서 라만이 2골이나 넣으면서 발끝 감각을 예열을 마쳤기 때문에 헤르타를 상대로도 충분히 골을 노려볼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샬케가 상대 전적에서 헤르타를 압도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감독 교체빨까지 받는다면 충분히 무승부까지 잡아볼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고, 최근에는 헤르타가 안 좋은 조금 흐름을 보이는 것이 에이스 쿠냐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공격수 코르도바가 지금 훈련에는 복귀를 했다고는 하나 출전이 바로 선발로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쿠냐가 또다시 침묵을 하고 코르도바가 선발 출전이 불가능하다면 샬케를 상대로도 충분히 화력 약화가 예상이 되는 헤르타이기 때문에 의외로 샬케에게 덜미가 잡힐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샬케가 최대치가 나온다면 무승부라고 보는 것이, 그래도 당장의 감독 교체 효과가 나오기에는 샬케가 너무나도 조직적으로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승리까지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샬케가 최대치가 나온다면 저는 헤르타 원정에서 이 상대 전적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핵심 선수들이 돌아오고 감독 교체파를 조금 받는다면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8번 같은 경우에는 단통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경기는 슈투2 대 라이프치히 경기인데, 이 경기 역시 슈투2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무패 투포를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슈투2가 승격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화끈한 공격 축구를 구사를 하면서 7위까지 치고 나왔는데, 슈투2가 올 시즌 주목할 것이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때 굉장히 홈에서는 고자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단 1승도 없는 것이 슈투트이고, 반면에 원정에서는 4승 2무 1패라는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슈투트가 홈에서 라이프치히를 잡아내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라이프치히 역시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때는 이 원정에서 조금 경기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슈투트에게 무승부로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직전 쾰른과의 홈 경기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거뒀을 만큼 최근에 쾰른이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강팀과의 경기에서 굉장히 이변을 일으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변의 희생양이 된 것이 라이프치히입니다. 이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이 결장자가 2선 공격 자원의 은쿤쿠 선수가 빠지기는 하는데, 이 짤츠부르크의 플레이메이커 에이스 소보슬라이가 합류를 했기 때문에 2선 공격 자원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화력 약화가 예상이 되지는 않고, 반대로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인 망갈라 선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원에서 조금 전력 누수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 공격형 미드필더인 디다비가 훈련에서 복귀를 했고, 곤살로 카스트로까지 징계해서 복귀를 하기 때문에 슈투트가 막강한 화력을 앞세우는 팀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화력 강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경기는 난타전 양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전술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풀백, 윙백 공격이 모두 중요한 팀입니다. 특히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측면에 포진한 와망기투카 선수가 굉장히 골을 많이 넣고 있는데, 이 와망기투카가 포진한 오른쪽 측면 공격이 주를 이루고, 반대로 라이프치히는 왼쪽 맨체스터 시티 출신인 대머리 앙헬리뇨 풀백이 굉장히 골을 많이 넣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 풀백 와만기특과와 라이프치히의 왼쪽 풀백 앙헬리뇨의 공격력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슈투트가르트가 와만기특과 쪽이 조금은 의존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와만기투카가 공격적으로 공격 일변도로 나설 경우에는 오른쪽 측면 뒷공간이 노출이 되면서 이 라이프치히의 앙헬리뇨뿐만 아니라 2선의 자비처를 비롯해서 다니 올모, 포르스베리, 그러한 선수들이 굉장히 재기발랄한 2선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 오른쪽 측면 뒷공간을 공략을 하면서 라이프치히가
이 효율적인 역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다만 슈투트가르트가 올 시즌 홈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 볼프스부르크 원정에서 올 시즌 첫 무득점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슈투트가르트가 올 시즌 유일하게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하고 있는 팀이었는데 지금 직전 볼프스부르크 원정에서 처음으로 득점을 한 골도 터뜨리지 못하고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볼프스부르크가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굉장히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팀인데 라이프치히가 볼프스부르크보다도 수비력이 더 좋습니다. 지금 최소 실점 1등 팀이 라이프치히이고 볼프스부르크는 최소 실점 3위 팀인데 그 말인즉슨 슈투트가 굉장히 체급이 있고 체급이 있는 동시에 수비력이 굉장히 좋은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이렇게 무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력이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라이프치히가 볼프스보다도 오히려 수비력이 더 좋은 팀이라는 점에서 또다시 슈투트가르트의 어떤 창끝이 의외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조금은 지난 볼프스 원정에서 처음으로 무득점 경기를 했다는 점에서 이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와만기 특화가 심하게 공격을 위해 전진할 경우에는 왼쪽 측면 앙헬리뉴를 필두로 한 이 라이프치히의 이 재기발랄한 이선 공격 자원들에게 수비 뒷공간을 노출을 하면서 이 대량 실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라이프치히도 원정에서는 화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 슈투트가르트가 그래도 고점 경기력 특히 화력적인 면에서 고점 경기력이 나온다면 충분히 이 라이프치히가 원정에서 무승부가 굉장히 많은 흐름이기 때문에 최대 무승부까지 발목을 잡을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 단통 사이드를 보실 경우에는 라이프치히 쪽이 조금은 유리한 것이 이 라이프치히에는 이 기본적으로 앙헬리뇨뿐만 아니라 최전방과 2선 쪽에 굉장히 골을 넣을 수 있는 자원들이 즐비하고 짤츠부르크에서 이적을 한 소보슬라이까지 지금 출격을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슈투트가르트가 화력 일변도로 공격 일변도로 나올 경우에는 의외로 이 나겔스만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맞춤 전술을 잘 들고 나오는 라이프치히이기 때문에 슈투트의 화력을 분명히 이 나겔스만 젊은 감독이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맞춤 전술까지 이 결합이 된다면 충분히 라이프치히가 노련한 경기 운영을 펼치면서 슈투트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무승부를 바칠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래도 단통 사이드를 본다면 라이프치히 쪽이 조금은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10번 경기는 빌바오 대 엘체의 경기인데 빌바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바오가 직전 소시에다드와의 홈 경기에서 한 골차 석패를 당했습니다. 이 소시에다드가 오야르사발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빌바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 홈에서는 그래도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한 골차 패배를 당할 정도로 굉장히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올 시즌의 빌바오입니다.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때 홈에서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4승 0무 3패 무승부가 없는 흐름 속에서 홈과 원정에서 화력과 수비력 을 비교를 해봤을 때 수비력도 굉장히 살아나고 공격력도 홈에서 살아나는 것이 빌바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체를 상대로 홈 빌바오 특유의 화력이 폭발하면서 엘체를 상대로도 한 골차 두 골차 승리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엘체 같은 경우에는 직전 레알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이 깜짝 무승부를 거두면서 굉장히 조금은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또다시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 라리가에서 승리가 없는 것이 엘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도 엘체가 원정에서 괜찮은 모습, 특히 수비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엘체이기 때문에 이 최대 이 투포를 잡으실 분들은 무승부를 바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는데 저처럼 폴더에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빌바오의 단통승 사이드를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빌바오가 홈에서만큼은 굉장히 화력과 수비력이 안정감이 있고 주전 센터백 알바레즈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은 조금은 전력 누수라고 볼 수 있긴 하나 엘체 역시 지금 백업 센터백인 곤잘레스 선수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양팀 모두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이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압박 라인이 굉장히 높은 팀입니다. 특히 홈에서만큼은 굉장히 화끈한 경기력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빌바오이기 때문에 이 엘체를 상대로도 충분히 압박 라인을 높이 끌어올리면서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엘체가 역습이 강한 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습 패턴으로 단 한 골도 넣고 있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빌바오가 수비 뒷공간을 좀 공략당할 리스크를 조금은 배제를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압박 축구를 통해서 주도권을 초반부터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엘치가 직접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빌바오전에서만큼은 레알전과 비슷하게 수비적으로까지는 수비 일변도로 나서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엘체 같은 경우에도 이 9경기, 라리가 9경기째 무승 승리가 없기 때문에 이 빌바오만큼은 그래도 순위 차이가 별로 안 나는 빌바오만큼은 승리 상대로 여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엘체가 레알전만큼은 수비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의외로 빌바오에게 조금은 수비 공간을 내주면서 빌바오가 홈에서 화력이 살아나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빌바오의 화력을 막아내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인 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엘체가 지금 9경기째 승리가 없기 때문에 빌바오 정도는 그래도 자신들이 잡아볼 만한 상대라고 여겨서 레알전만큼은 수비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빌바오가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빌바오가 압박 라인을 높이면서 엘체가 역습이 강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특유의 압박을 보여주면서 주도권을 쥐면서 충분히 승리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빌바오가 지금 무니아인을 필두로 2선 공격 자원이 엘체보다 조금은 이 화력적으로 나아 보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화력 면에서도 엘체보다는 빌바오가 조금은 우세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엘체 같은 경우에는 루카 보예와 피델, 호산 이 삼총사 중에 한 명이 터져줘야 하는데 이 삼총사에 의존하는 공격 패턴이 너무나도 단조롭고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2선 무니아인을 필두로 그래도 골을 여러 선수들이 분산해서 넣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한 선수가 막힌다고 할지라도 다른 선수가 공격을 책임져 줄 수 있는 특히 홈에서만큼은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이 빌바오이기 때문에 저는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폴더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투포를 잡으실 경우에는 그래도 엘체가 직전 레알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을 만큼 수비력 자체는 살아있다는 점에서 최대 무승부까지 받쳐볼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11번 경기는 돌문 대 볼프스부르크의 경기인데 투포를 잡아서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르트문트가 지금 이 에이스 홀란드 선수가 부상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의 보도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 홀란드 선수가 작년 그러니까 2020년 12월까지 복귀가 어렵다고 보도가 있었는데 최근에 짤막한 겨울 휴식기 동안 카타르 쪽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훈련에 복귀를 했다는 기사를 제가 접했고 수뇌부에 따르면은 지금 홀란드가 볼프스전에 최대 출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홀란드가 복귀를 한다면 지금 도르트문트가 볼프스부르크의 굉장한 천적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볼프스 상대 7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볼프스만 만나면 펄펄 날아다니는 도르트문트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승세 상대 전적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홀란드까지 복귀를 한다면 충분히 도르트문트가 최근에 안 좋은 경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10경기에서 9승이나 거둔 도르트문트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감이 충만하다고 볼 수 있고 다만 핵심 2선 자원인 토르강 아자르가 빠지는 것은 굉장히 전력 누수가 심한데 이 문제는 이 도르트문트가 최근에 안 좋은 것이 제이든 산초라는 공격 작업을 책임져줘야 할 윙어가 굉장히 마탱이가 가면서 홀란드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홀란드마저 지금 장기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굉장히 공격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홀란드 선수만 돌아올 수만 있다면 충분히 분위기 반전에 이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상대팀인 볼프스부르크가 굉장히 올 시즌에 단 1패밖에 거두지
않았을 정도로 쉽게 패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팀인데, 이 볼프스부르크의 상승세의 바탕으로는 이 글라스너 감독이라고 수비수 출신의 이 글라스너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빡빡한 수비력을 보여주는 게 볼프스부르크입니다. 최소 실점 3등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실점 자체가 별로 없는 팀인데, 그래도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는 볼프스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승리까지 거두기에는 조금은 힘들어 보입니다. 원정에서 특히 무승부가 많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볼프스의 최대치가 나온다면 특유의 짠물 수비, 글라스너 감독 체제에서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최대치를 본다면 이 무승부가 조금은 유력을 해 보이고, 더욱이 지금 볼프스가 도르트문트만 만나면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쉽게 도르트문트의 홈구장에서 승리까지 거두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볼프스는 최근에 코로나19 여파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전 센터백인 라크로익스와 왼쪽 풀백 루시용이 코로나19 여파로 불투명하고, 몇몇 핵심 선수들도 최근에 자가격리를 겪으면서 컨디션적인 면이 조금은 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여파를 겪었던 볼프스부르크가 천적인 도르트문트 원정, 더욱이 홀란드의 복귀 가능성이 있는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승리까지는 버거워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핵심 스트라이커 홀란드가 도르트문트 쪽에 부상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홀란드가 만약에 부상에서 복귀를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휴식기에 카타르 쪽에서 집중적인 회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프스전에 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이 홀란드라는 걸출한 스트라이커가 복귀를 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홈에서 볼프스를 상대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더욱이 상대 전적에서 볼프스를 압도했던 도르트문트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질만 하고, 볼프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단 1패밖에 없을 정도로 탄탄한 조직력과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19 여파로 핵심 자원들이 결장 및 경기력에 부침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원정에서는 승리보다는 무승부가 많은 흐름이라는 점에서 고점 경기력, 특히 수비력이 터져준다면 최대 무승부가 나올 것 같고, 정리를 하면 홀란드의 복귀와 볼프스의 천적다운 면모를 도르트문트가 한 번 더 보여줄 수만 있다면 볼프스를 잡아내면서 분위기 반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볼프스가 수비수 출신 감독 글라스너 감독 체제에서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핵심 선수들이 코로나19 이후에 돌아온다는 점에서 최대 수비력이 나온다면 특유의 원정에서의 끈끈한 1승 4무 1패라는 무승부를 많이 만드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천적인 도르트문트를 상대로도 충분히 무승부까지는 잡아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12번 경기는 알라베스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이 경기 역시 조금 이변을 바치면서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베스가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올 시즌 홈에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수비력적인 측면에서 무실점 경기를 홈에서는 3차례나 하면서 평균 실점이 1실점도 되지 않는 0.88골이라는 순위에 걸맞지 않은 수비력을 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알라베스가 오히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1무 1패죠. 1무 1패를 거뒀는데 홈에서만큼은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제가 항상 알라베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팀의 특징은 라리가 제공권 1위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전방에 190이 넘는 호셀루라는 장신 공격수와 함께 그 옆에는 180 정도 되는 이 스트라이커 페레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빅앤 스몰 조합 투톱을 앞세워서 제공권을 위주로 한 이 알라베스의 축구인데, 문제는 아틀레티코가 제공권 자체는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닙니다. 지금 제공권이 약점으로 분류가 되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도 2골밖에 실점을 하지 않고 있고, 올 시즌 실점 자체가 없는 이 아틀레티코이기 때문에 이 알라베스가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다득점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알라베스가 그래도 제공권 면에서 라리가 1등을 달리고 있고, 아틀레티코를 제공권에서 조금 압도할 여지는 있고, 지난 시즌 경기에서
이 원투펀치, 알라베스의 원투펀치인 호셀루와 페레스가 한 골씩 넣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 고점 경기력이 나와준다면 특유의 끈끈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무승부까지 최대 잡아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피나가 징계로 결장을 하고 센터백인 엘리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을 해서 중원과 수비 쪽에 조금 전력 누수가 있고, 이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주전 센터백 사비치와 오른쪽 풀백 트리피어가 징계로 나서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틀레티코 쪽이 오히려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 디에고 코스타 선수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계약 해지를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백업 공격 자원인 디에고 코스타가 없기 때문에 이 수아레즈 선수가 최전방에서 해결을 해주지 못한다면 특유의 알라베스가 홈에서 특유의 늪축구, 수비력을 바탕으로 한 늪축구를 구사를 한다면 아틀레티코가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홈에서는 평균 2.38골이라는 굉장한 화력을 보여주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원정에서는 경기당 1.33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알라베스가 특유의 늪축구를 시전을 하면서 수아레즈 선수가 침묵을 한다면 아틀레티코가 의외로 고전을 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수아레즈 선수가 최근에 연속골을 넣으면서 굉장히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 수아레즈 선수와 함께 골을 넣어줘야 할 플레이메이커 주앙 펠릭스 선수가 굉장히 폼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몇 경기째 지금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펠릭스 선수가 침묵을 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수아레즈 선수마저 침묵을 한다면 이 알라베스가 의외로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충분히 홈 특유의 끈끈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알라베스가 아틀레티코를 앞서는 것은 유일하게 제공권 하나가 있는데, 아틀레티코가 올 시즌 세트피스 상황부터 실점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짠물 수비를 펼치는 상황 속에서 알라베스가 아틀레티코의 골문을 열기에는 상당히 버거워 보이는 것이 현실이고, 다만 지금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의 공격수 수아레즈 선수가 3경기 3골로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아레즈 선수가 만약에 침묵을 할 경우에는 최근에 옆에 있는 펠릭스 선수마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디에고 코스타마저 팀을 떠났기 때문에 조금 백업 공격 자원이 마땅한 자원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라베스가 올 시즌 홈에서 굉장히 짠물 수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히 강팀과의 경기 바르셀로나와 소시에다드의 경기에서 모두 무승부를 홈에서 거뒀을 만큼 홈에서 쉽게 패배하지 않는 알라베스가 의외로 압도적인 제공권을 활용해서 아틀레티코를 괴롭히는 그림까지 조금은 그려집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알라베스의 투톱 원투펀치인 호셀루와 페레스가 지난 시즌 아틀레티코전에서 골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만한 요소라고 보여지고, 홈 특유의 끈끈함과 제공권 우위를 앞세워서 아틀레티코를 괴롭힐 수만 있다면 충분히 최대 무승부까지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무패 투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에이바르 대 그라나다의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도 약간 이변으로 꼽고 과감하게 에이바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바르가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원정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홈에서는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 타이밍이야말로 그라나다를 상대로 올 시즌 첫 홈 경기 승리를 잡을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에이바르가 굉장히 수비력 자체는 올 시즌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문제는 지금 홈에서 승리가 없는 것이 홈에서 득점을 하지 못한다는 점인데, 평균 홈에서는 0.25골이라는 말도 안 되는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수비 자체는 평균 실점 한 골에서 무실점 경기를 4번이나 했을 정도로 홈에서 굉장히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에이바르이기 때문에 그라나다를 상대로 쉽게 실점을 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원정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경기력을 펼치는 것으로 조금 유명합니다. 홈에서는 5승 2무 1패라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2승 1무 4패로 홈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너무나도 초라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정리를 하자면 홈 고자 대 원정 고자
대결인데 그래도 제가 홈 고자 쪽을 바라보는 이유는 이 에이바르가 그라나다의 굉장한 천적입니다. 최근 5년간 6차례 맞대결에서 무려 6승 0패의 우위를 점하고 있고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 홈에서 3대0,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최근에 에이바르의 어떤 공격을 홀로 책임지고 있는 최전방의 키케 가르시아 선수가 지난 시즌 그라나다를 상대로도 2골을 넣었을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이 가르시아 선수가 직전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뒀을 때 골을 넣었을 정도로 골 감각이 괜찮기 때문에 지난 시즌부터 좋은 추억이 있는 그라나다를 상대로도 충분히 골망을 가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에이바르가 이 풀백 자원들의 전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풀백 아르비아와 오른쪽 풀백 코레아가 불투명한 상황에 있어 측면 자원이 로드리게스까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조금 측면 공격 전개에 있어서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는데 이 그라나다 쪽에 굉장히 부상 및 결장자가 많습니다. 특히 주전 오른쪽 풀백인 풀키어 선수가 지난 발렌시아전에서 경고 누적을 당했기 때문에 경고 누적 징계로 나오지 못하고 직전 발렌시아 경기에서 주전 중앙 수비수인 두아르테까지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이 핵심 두 수비수인 풀키어와 두아르테가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전력 누수라고 보여지고 주전 측면 자원이 마치스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핵심 미드필더인 루이스 미아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빠지기 때문에 지금 공수에서 전력 누수가 심한 것이 그라나다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올 시즌 홈에서 승리가 없는 에이바르고 최근 5경기째 승리가 없는데 직전 바르셀로나의 원정에서 그래도 1대1 무승부로 이끌어내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 그라나다와의 상대 전적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에이바르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키케 가르시아를 앞세운다면 충분히 한 골차 꾸역승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그라나다는 상승세를 탔습니다. 직전 발렌시아전에서도 승리를 거뒀고 굉장히 많은 승리를 따냈는데 문제는 부상 및 징계 결장자가 굉장히 많고 홈보다는 원정에서 굉장히 경기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라나다이기 때문에 이 홈에서 아무리 에이바르가 승리가 없다고는 하나 최근에 이 짠물 수비만큼은 지속해서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에이바르의 짠물 수비를 핵심 자원들이 결정한 그라나다가 원정에서 뚫어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센터백 두아르테가 없으면 제공권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에이바르가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골이 없는데 세트피스 상황에서 우당탕탕 우겨넣는 골을 자주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 수비수들이 빠진다면 에이바르의 세트피스 한 방에 조금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바르의 특유의 세트피스 꾸역 패턴에서 조금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올 시즌 첫 홈 승리를 조금 신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역시 조금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에이바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체 마지막 경기 소시에다드의 오사수나의 경기는 소시에다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소시에다드가 이 모든 대회 9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하락세에 빠졌는데 직전 빌바오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중심에는 에이스 공격수인 오야르사발 선수가 결승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이 오야르사발의 선수가 있고 없고 차이가 소시에다드의 공격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이 오야르사발 선수가 복귀하자마자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면서 1대0 조금은 신승을 소시에다드에게 안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야르사발이 돌아온 소시에다드가 최근 마탱이가 간 오사수나를 홈에서 그래도 가볍게 잡아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이어서 퇴장자가 발생하면서 퇴장 징계로 못 나오는 선수가 2명이나 됩니다. 주전 미들필더인 산 후루오가 퇴장 징계로 나오지 못하고 백업 골키퍼 마르티네가 퇴장 징계로 나오지 못합니다. 또한 주전 오른쪽 풀백인 롱카글리아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이 오사수나가 전력 누수가 있어 보이고 다만 소시에다드 역시 핵심 플레이메이커인 다비드 실바 선수와 핵심 백업 윙어라고 볼 수 있는 야누자이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화력 약화가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오야르사발이 복귀했다는 점은 충분히 소시에다드가 특유의 이 공격 자원들의 유기적인 스위칭을 활용을 하면서 오사수나의 조금은 이
둔탁한 수비진을 뚫어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이 알라베스 다음으로 제공권이 좋은 팀입니다. 제공권이 라리가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만큼 이 제공권을 활용한 단조로운 패턴, 특히 세트피스 공격과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통해서 최전방에 부디미르라고 하는 굉장히 키 큰 선수가 있는데 그 부디미르의 뚝배기를 겨냥하는 그러한 단조로운 고공공격밖에 패턴이 없는 오사수나이기 때문에 더욱이 지금 소시에다드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단 한 골밖에 허용을 하지 않았을 만큼 굉장히 제공권도 나쁘지 않고 세트피스 수비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오사수나의 제공권이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굉장히 무력하게 상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사수나가 제공권마저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소시에다드를 잡아낼 만한 건덕지가 조금은 없어 보이고 더욱이 소시에다드가 오사수나를 상대로 홈 10경기에서 패배가 없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야르사발이 돌아온 상황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에이스 오야르사발 복귀 후에 지난 빌바오전에서 경기만의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소시에다드입니다. 반면에 오사수나는 라리가 9경기 무승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기에는 조금은 버겁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말씀을 드렸듯이 오사수나가 라리가 제공권 2위 팀이긴 하지만 소시에다드 역시 세트피스 수비와 제공권이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강점인 제공권을 살릴 수 있을지는 조금은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장점인 제공권마저 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오야르사발이 복귀한 유기적인 공격진을 자랑하는 소시에다드의 공격을 오사수나 최근에 마탱이가 간 강등권으로 추락한 오사수나의 수비진이 막아내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번 경기는 소시에다드의 단통 승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021년 승무패 1회차 첫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포폴살롱이 이 말씀을 드리는 최종픽은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일 뿐이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 데이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전술들 그리고 전술들을 바탕으로 한 분석 내용에 집중을 하셔서 최대한 이 픽을 섞어서 자신의 픽과 섞어서 베팅을 하신다면 충분히 적중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끝으로 2021년은 신축년 하얀 소의 해라고 합니다. 더 바랄 것도 없이 구독자 여러분들과 저는 2021년 그 누구보다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바람인 것은 마스크가 없는 일상을 다시 되찾았으면 하는 그러한 소박한 바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포폴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1등 적중과 함께 건강한 2021년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축구 승무패 2회차 승무패 분석 컨텐츠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포폴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승무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